볼게요. 콘스탄트 3회. 일단 2, 3점짜리는 무난무난세에서 딱히 볼 건 없어 보이고요. 4점짜리 9번부터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9번은 할만하죠? 9번은 할만하죠?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9번은 넘어가시고 10번부터 볼게요. 10번은 접방 문제인데요. 나도 몰라, 다 봐야 돼. 2번인데요. 아, 잠깐만. 4번 맞아요. 4번 맞아요. 해설을 드릴게요, 아예. 자, 10번 보시면 함수 fx가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더하기 x고 0, 마이너스 8에서 그은 접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 형식 중에서도 뭐야? 세 번째 유형 아시죠? 그래프 밖에 한 점,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거. 그 상황이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 어쨌든 거기서 그은 접선과 곡선 y는 fx 위에 a, fa 다른 겁니다. 이거 말고 얘랑 별도로 그냥 a, fa라는 뭐야? 접점이야. 위의 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fx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접선이 있는데 얘네끼리 어떻다? 수직이더라. 수직이더라. 그랬을 때 모든 a들을 다 곱하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번 유형, 3번 유형 짬뽕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찌 보면 되게 흔한 스타일이기도 해요. 일단 0, 마이너스 8에서 접선을 그어 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부터 풀어봐요. 그러면은 스텝이 1, 2, 3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건 뭐야? 스텝 1.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거. 접점을 가정합니다. 상기하면서 봅시다. 접점을 가정해야 돼요. 그럼 접점을 이를테면 t, ft라고 놨다 치자고. 오케이? t, ft라고 놨다 치자고. 그러면 스텝 2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거라 하자 하고 스텝 1은 끝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첫 걸음을 걸어줘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다음 뭐 하자? 여러 가지 풀이 방식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알려준 방식은 기울기 비교하죠. 오케이? 그럼 방정식 한 번에 나오니까. 그래서 기울기를 비교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죠. 하나는 또 하나는 기울기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하나의 접선에 대해서. 하나는 뭐 0, 마이너스 8과 t, ft를 지나는 직선 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t, ft에서의 접선. 그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하나는 평균 변화율로, 하나는 뭐로? 미분계수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평균 변화율로 먼저 설명하면 t 빼기 0분의 ft 빼기 마이너스 8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기울기를 먼저 t분의 ft 더하기 8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빼기 마이너스 8이니까. 또 하나는 f't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같음이죠. 나머지는 계산이죠. t 넘겨놓고 계산하는 게 편할 테니까 요거를 좀 풀어본다고 치면 여기다 풀어볼게요. 좌변 자리는 ft 플러스 8 넘어가서 이렇게 됐고요. 그죠? 오른쪽에는 일단 미분한 다음 t 곱할게요. 미분부터 해보시면 f'x가 여기 따로 계산해보면 f'x가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의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다가 t에다가 t 대입한 거 써놓고 t 양변을 곱해서 정리할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t 곱했다고 치면 이 우변 자리는 3t 제곱에 3t 세제곱에 마이너스 4t 제곱에 더하기 t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걸 성립하는 t 값을 찾아라는 컨셉이죠. 됐죠? 자, 정리해 봅시다. 좌변 자리에 있는 걸 우변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처리할게요. 그러면 우변 자리에 2t의 세제곱에 요거 넘어와서 마이너스 2t의 제곱에 넘어와서 t 사라질 거고 넘어와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 그럼 2로다가 묶어 놓고 그 다음에는 때려 넣는 거밖에 없는데요. 그죠? 그죠? 저기 있잖아. 저기 뭐예요? 그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 집어넣으면 어림도 없고 2 집어넣었더니 성립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녀석은 t-2라는 인수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맞춰주시면 되죠. t제곱에 이렇게 해주시면 마이너스 2t제곱이니까 플러스 t 필요하고 플러스 2 하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때요? 얘는 0인데 얘는 는 0이 될 수가 없죠. 그죠? 허근밖에 안 나오죠. 실근이 안 나오죠.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뭐야? 접점의 x좌표 t값이 얼마다 2더라 라는 걸 구할 수 있죠.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실근 중에서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요거에서 스텝 3로 넘어가죠. 뭔데?
직접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접방 어떻게 나오니? 라고 물어보면 잠시만요. 접방은요. 일단은 F'T에 2 대입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 대입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기울기가 될 거고. 그래서 Y는 기울기 여기다가 2 대입했으니까 12에서 8 빼고 1 더하고 그죠? 5 맞겠네요. 그죠? 5가 될 거고 어디 지나가는 데라고 물으면 0, -8 그죠? 그러니까 5x 마이너스 8이라고 접방을 깔아두실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왼쪽 자리 끝났고 오른쪽 자리 넘어와서 A, FA에서의 접선을 만들 건데 그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면 되겠다? 그렇죠. 마이너스 5분의 1 좋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컨셉 잡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사실상 미분계수니까 미분해서 즉 F'X 아니다. 그냥 A까지 대입한 식으로 쓰자. F'A가 마이너스 5분의 1이야 를 만족하면 되겠죠. F'A가 마이너스 5분의 1이야를 만족한 A 값을 찾자의 컨셉으로 접근하시면 될 거고 F'X 구해놨으니까 A 대입한다고 치면 3A제곱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5분의 1. 야 되게 꼴보기 싫겠는데? 되게 꼴보기 싫게 생겼네. 양변에 5 곱하고 시작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15A제곱에 마이너스 20 그렇죠. 하고 요 자리가 5가 될 거고 요 자리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와 해주시면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은영 6 은영 이렇게 될 거고요. 6 은영 6 은영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런 A들이 뭘 찾으라고 했지? 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근과계수 이용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분의 얘. 오케이? 그래서 15분의 6, 9분 이렇게 될 거고. 아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하다. 끝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넘어가셔서 11번도 볼게요. 아니다 11번 다 풀었던데? 11번 할만하죠? 넘어가도 될까요? 그럼 11번? 11번도 할만하니까 넘어가고요. 12번 볼게요. 두상수 AB에 대해서 fx가 코사인의 ax 플러스 b입니다. A자리, B자리가 전부 0보다 크고 A자리, 0자리가 전부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첨언을 하자면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라는 게 딱 티가 나죠. 그죠?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는 좀 연습하시고 만약 잘 안 풀리셨다면 연습하시고 좀 공략을 좀 진지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4점짜리 문제들 나오는 애들 중에서 대체로 난이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애가 얘입니다. 다른 4점에 비해 고민할 거리가 좀 적고 좀 뻔한 애들이랄까? 마스터하면 좀 뻔한 애들이라서 좀 공부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뢰 겁먹고 안 덤비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솔직히 이제 아까워. 나는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자, fx들의 모임 어떤 fx들? x자리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a분의 파이보다 작은 fx들의 모임이 사실상 y들의 모임 어떤 y들의 모임? 2분의 1보다 크거나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조건에서는 미정계수 하나 구해주려고 f1-1이야 라고 줬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b-a가 얼마야? 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죠? 그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상상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솔직히 요 가의 내용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야 x에다가 0부터 2a분의 파이까지 네가 넣으면은 오케이? 0부터 2a분의 파이까지 네가 넣으면은 그때 y좌표가 2분의 1부터 1까지 대응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조금 더 티를 내주고 있는 게 부등호입니다. 부등호가 얘는 크거나 같다고 얘는 작다죠. 얘는 크다고 얘는 크거나 같다죠. 그죠? 그 얘기가 뭘 말하는 거겠어요? 0이 1을 물고 있는 거고요. 그죠? 2a분의 파이가 2분의 1을 물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 하면 일단 떠오르는 게 코사인 그래프 하면 출렁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죠? 근데 요거는 요 상태로 생각하실 수는 없는 게 애석하게도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건 없지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ab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는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서의 그래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서의 그래프고 실제로 0 대입했을 때 1이 나와?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그거부터 차근차근 짚어나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y축을 따로 표시 안 하고요. 이렇게 해볼게요. 요 자리가 0이 되려면 x에다가 뭐 대입해야 돼? 이 생각을 해볼게요. 이 자리가 0이 돼야 돼. 그럼 x에다가 뭐 대입하죠? 마이너스 a분의 b죠. 됐어요? 즉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면은 1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지?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이 녀석 주기 얼마인지 파악되세요? 주기 얼마죠? 주기는 일단 a, b 전부 양수니까 뭐 절대값 같은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주기는 a분의 2파이죠. 그럼 여기서 a분의 2파이만큼을 가면은 그게 이제 한 바퀴잖아.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a분의 2파이 더한 거 a분의 2파이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 요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반주기 반의 반주기 잡아 놓은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y축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그려놓고 일단 판단할게요. 됐습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판단할게요. 네, 일단은 이런 그림이 가능해요. 0 대입했을 때 1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그러니까 추울렁이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내가 0 대입했는데 딱 1이고 2a분의 파이를 대입했는데 딱 2분의 1이야. 그래서 여기 딱 대응돼 이렇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0이 한 요 정도여도 돼요. 그렇지 않나요? 봐봐. x 이퀄 0이 여기야. 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1은 아니죠. 그죠? 하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잡아놓더라 하더라도 치역은 요 자리가 1이라고 치면 치역은 2분의 1부터 1까지는 물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거 하나는 뭐냐면 얘예요, 얘. 2a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실제로 y는 2분의 1이 나오겠는데? 라고 생각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없어요. 얘 말고는 따르게 잡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 0은 어디 있는데? 0은 최소한 1을 잡을 부분부터 좀 더 왼쪽으로 가도 됨. 좀 더 왼쪽으로 0은 가도 됨.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요. 오케이? 이 정도로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a분의 파이를 대입해라. 그럼 b값 나올 거다.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 그림 이해가십니까? 그래프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 산술적으로 처리하는 애들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등호가 일단은 여기서의 매우 큰 힌트다. 그래서 문제에다가 f에다가 2a분의 파이를 대입해 주시면 뭐 코사인에 이 자리 2a분의 파이인 거잖아요. 그죠? 2a분의 파이인 거니까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이 약분돼서. 그죠? 그래서 얘는 파이 2분의 파이 플러스 b가 됩니다. 이렇게 될 건데 그게 2분의 1이 나와야 된다고요. b자리에 대입할 수 있는 게 얼마가 있을까요? 약간 방정식 풀이하듯이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쌤 이거 계산하기 힘든데 어떡하죠 싶으시면 그냥 계산을 한다는 차원에서 각변환하세요. 이런 얘기도 예전에 했는데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다. 최근에 나오는 삼각함수 관련 문제들은 각변환은 그냥 기본이야. 뜻과 관계에도 각변환 들어가고 그래프 문제도 각변환 들어가고 삼각함수 활용할 때도 각변환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오케이? 그런 차원에서 우점 이 녀석은 그냥 마이너스 사인의 b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각변환 기억나세요? 파이 단위 2분의 파이 단위 기억나세요? 2분의 파이 단위로 바뀔 땐 사인 코사인이 바뀌고 그지? 근데 2분의 파이가 어딨어? 자, b를 적당한 예각으로 간주했을 때 b가 예각인지 아닌지 몰라요. 간주해도 된다고. 간주해 놨을 때 거기서 2분의 파이만큼 더해지는 거야. 그럼 2, 4분면이겠지. 2, 3분면에서 코사인이 음수겠지. 그럼 사인으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튀어나온다고. 그래야 맞다고. 되겠어요? 그게 2분의 1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따라서 사인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예요. 그럼 b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어차피 0과 2파이 사이 값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랑 뭐? 뭐랑 뭐게요? b는 딱 케이스가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래서 뭐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거. 방정식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사인 출렁 0 2파이 파이 누가 지나가? 저는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요가 지나가요. 그럼 대칭성 이용하랬잖아. 그지? 어디? 위에도 y는 2분의 1 지나간다고 치면 1사분면에서 2분의 1 나오려면 얼마? 얼마? 6분의 파이. 그지? 그럼 파이를 기준으로 6분의 파이만큼 더하는 거랑 같은 간격일 테니까 대칭성 이용하시면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든가. 됐어요? 안 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b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적합한 값은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즉 6분의 7파이이거나 또는 b에 들어갈 수 있는 건 6분의 11파이 밖에 없는 겁니다. 끝이에요. 됐어요? 이렇게 보실 수 있겠다. b 자리에는 얘 또는 얘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b를 구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해요? 저거 1 대입해 마이너스 1인데요. 넣으셔야죠. b는 구한 겁니다. b는 요거 또는 요겁니다. 둘 중에 뭐가 될지는 아직은 몰라요. 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를 또 찾아보셔야 돼요. 됐죠? 나의 조건을 보시면요. F1이 마이너스 1이었는데 F1이라는 게 저기다가 1 대입하는 거니까 코사인의 A 플러스 B 아닙니까? 그죠? A 플러스 B고 그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 됐다. 음수란 얘기죠. 그죠? 그럼 A 플러스 B라는 건 몇 사분면의 각이냐면 2사분면이나 혹은 3사분면의 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나눠놓고 생각해야지 이것도. 첫 번째 케이스 B가 6분의 7파이인 경우 일 때 그러면 코사인의 A 플러스 6분의 7파이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A는 얼마지? 이 생각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한 방으로 갈게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건 그냥 이렇게 보셨을 때 얘가 그냥 파이이거나 3파이이거나 이런 애들이에요. 그죠? 생각해봐. 얘들아 생각해봐. 다른 음수들은 두 가지씩 있을 수 있어. 그지? 하지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딱 나왔다는 얘기는 그냥 파이밖에 없는 거예요. 파이와 같은 동경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3파이가 돼도 돼요. 실제로 A랑 B 자리가 전부 0과 2파이 사이 값이기 때문에 둘을 더해서 3파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A 값이라는 게 뭡니까? 더해서 파이 또는 3파이가 되는 거.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아니겠죠. 왜?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니까 A 더하기 6분의 7파이가 3파이가 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파이가 될 수는 없잖아. 파이가 된다는 얘기니까 음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 이해가십니까? 그럼 처리해 보시면 결국 A 자리 얼마? 넘어가셔서 3파이에서 6분의 7파이. 아우 그지 같긴 하다. 그냥 그대로 쓸게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6분의 파이에서 하나 뺐다고 치면은 2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는 거니까 6분의 11파이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밑에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B 자리가 6분의 7파이일 거면 A 자리는 6분의 11파이가 돼야 돼 라는 얘기인 거고요. 되겠죠? 두 번째로 B 자리가 만약에 6분의 아까 해놨듯이 11파이라고 두면 마찬가지로 코사인의 A 플러스 6분의 11파이를 한 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이 자리가 이 자리가 파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6분의 11파이가 이미 선 넘었잖아. 엄청 많이 넘어왔잖아.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3파이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3파이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럼 3파이가 됐다고 치면 A 자리는 뭐야? 라고 물으면 6분의 7파이겠네요. 상보적이다. 야. 6분의 7파이면 얘가 6분의 11파이. 얘가 6분의 11파이면 얘는 6분의 7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예.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안 될 겁니다.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될 거예요.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될 거예요. 뭐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0을 기준으로 좌우대칭하게 있네요.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답이죠. 하나가 답이죠. 그러니까 B가 더 클까 A가 더 클까 이거지. 이렇게 잡히니 혹은 이렇게 잡히니. 사실 이건 또 그래프로 판단해 보셔야 돼요. 앞에 있는 그래프로 판단해 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첫 번째 케이스를 먼저 볼까요? 지금 계산이 좀 많아가지고 직접 들이밀기가 조금 거시기 한데 0부터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를 먼저 보죠. B가 6분의 7파이고 A가 6분의 11파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게 6분의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11분의 7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 밑에를 지우고 요걸 특정 짓기로 하게 해요. 요건 지울게요. 요건 지우고 다 구한 거니까. 계산 요거 어떻게 했는지 헷갈리시면 영상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자, 첫 번째 케이스 뭐 요거 A가 6분의 11파이, B가 6분의 7파이 인 케이스. 오케이? 요거인 경우. 그래프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요 그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요 그림에서 숫자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 자리는 일단은 마이너스 11분의 7 뭐 이렇게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11분의 7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인데 여기에 주기가 6분의 11파이니까 11분의 12?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우 힘들어. 그래서 요 주기가 11분의 12가 돼야 돼요. A 자리에다가 6분의 11파이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파이 사라질 거고 분자분모에다가 6 곱하면 11분의 12가 돼요. 됐죠? 그러니까 11분의 7에서 11분의 12를 더해 보세요. 그럼 여긴 11분의 5가 되겠죠. 됐어요? 여기에 그래프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아까도 그런 식으로 설명드렸지만 일단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프가 생기는데 체크하셔야 될 건 반주기 반의 반주기. 오케이? 반주기 반의 반주기. 반주기면 뭐였어? 더해서 반띵. 더해서 반띵하면 얼마예요? 더해서 반띵하면. 더하면 마이너스 11분의 2, 마이너스 11분의 2.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1분의 1일 겁니다. 됐어요? 가운데 있으니까. 얘네들 더해서 반띵해보세요. 그럼 이 자리는 얼마예요? 11분의, 더해서 반띵했으니까 2 이렇게 되나요? 그럼 세 칸 딱딱 떨어지네요. 그죠? 11분의 3만큼 떨어지네요. 반의 반주기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0부터 어디 갔어? 이거 0부터 요 자리가 이제 요 자리가 어디냐? 11, 22, 6, 3분의 11분의 3까지에 해당하네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요 자리가 그래프랑 니네가 맞는지 생각해봐. 요 자리가 1이거든? 여기가 1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A 자리를 6분의 11파이로 B를 6분의 7파이로 두시면 0을 대입하면 여기 어디쯤이에요? 일단 조진 거 느껴지시죠? 0이 요쯤 있단 말이에요. 요 자리가 마이너스 11분의 1이고 요 자리가 11분의 2잖아요. 그럼 0은 요 정도 있겠지. 0부터 어디까지야? A 자리를 대입해 보시면 11분의 3파이까지인데 11분의 3파이가 요 정도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돼요. 됐어요? 그래서 X 자리에다가 뭐부터 뭐까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2분의 1과 1 사이가 아니잖아요. 망했죠? 안 되네? 라는 걸 확인한 거고요. 됐어요?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가 맞겠지 뭐 그러면 케이스가. 두 번째 케이스는 A 자리가 6분의 7파이이고 B 자리가 6분의 11파이인 경우라고 봐주시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A분의 B 자리가 7분의 11입니다. 마이너스 7분의 11이 될 거고 이 자리가 마이너스 7분의 11이 될 거고 한 개 주기가 7분의 12파이 7분의 12 요만큼이 7분의 12가 될 거예요. 됐죠? 네. 7분의 12가 될 거라 7분의 12만큼이 더해지면 이 자리가 얼마가 돼? 7분의 1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생길 겁니다. 마이너스 7분의 11부터 7분의 1까지가 될 거야. 주어진 범위가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더해서 반띵해 보시면 더해서 반띵하면 마이너스 7분의 5가 이 자리에 있을 거고요. 내가 따지고 싶은 영역이 아니긴 하네요. 0부터 대입할 거 여기부터 대입할 거거든 사실. 됐습니까? 반의 반주기 따지면 어디 있어요? 반의 반주기 여기 있죠. 반의 반주기 여기 있어서 이 자리는 마이너스 7분의 2 이렇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세 칸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어쨌든 여기부터 여기까지고 출렁 이렇게 생겼고요. 코사인은 그죠? 나한테 주어진 x값들의 범위가 어디부터야? 0부터 2a분의 파이까지야. 2a분의 파이까지. 요건 좀 연장해야겠습니다. 그림이. 지금 음수 쪽으로 잡혀서 자연스럽게 숫자를 대입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가야 돼요. 이렇게. 요만큼 더 가야 돼요. 더 갈 건데 어찌됐든 간에 봅시다. 주어진 x값의 영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실제로 6분의 7파이를 대입한다고 치면 요 자리에다가 어디 갔어? 6분 아니지 0이 한 요 정도 있을 거고요. 0이 한 요 정도 있을 거고요. 여기부터 시작이죠. 그죠? 여기 있을 거고요. 뭐까지 대입해야 되냐면 2a분의 파이까지 대입해야 되는데 a 자리가 6분의 7파이니까 7분의 3까지 가야 됩니다. 7분의 3까지 가야 돼요. 7분의 3. 요 정도가 7분의 3이겠다. 7분의 3까지 가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는 도중이죠. 내려오는 도중이고 실제로 3칸 더 가면 이 자리가 이제 7분의 4가 돼서 7분의 4까지만 내려올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7분의 3이 이 중간 어디쯤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뻔히 아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지만 7분의 3을 실제로 대입해 보시면 2분의 1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7분의 3까지를 대입해 봤더니 어떻게 됐다? 그 y값의 영역이 이 자리가 2분의 1, 이 자리가 1 이렇게 되는 거죠. 1을 포함하고 있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이지. 이게 참인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b-a라는 건 b-a라는 건 얘에서 얘 뺀 거. 즉 6분의 4파인가요? 약분하고 나면 3분의 2파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답이겠다. 답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좀 어렵긴 합니다. 얘는 좀 어렵긴 하고 그래프도 여러 가지로 물어봤지만 이 정도로 난이도로는 안 물어볼 거야.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고요. 괜찮죠? 넘어가 볼게요. 13번 볼게요. 13번. 그림과 같이 2보다 큰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tx제곱 더하기 2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가 만나는 점 중 원점이 아닌 것을 a, b라고 하자. 해설 드렸으니까 자세한 풀이가 계산 내역은 이제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자면 전체적인 구도를 보자면 이래요. 결국은 GT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죠? 13번에 그래프의 개형이 요래 나왔고요. 그죠? 이렇게 나왔고요. 얘가 y는 fx고 이 y는 fx를 지나가는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일단 원점 지나갑니다. 그죠? 원점에서 만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게 하나는 a고 하나는 b인 거죠.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GT가 뭐라고요? GT는 5a분의 ab 5a분의 ab인 겁니다. 그죠? 길이를 물어보고 있네요. 길이를. 근데 사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접근을 해주시면 좋아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결국은 fx에 대한 식이 t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fx가 x세제곱에 마이너스 t에 x제곱에 플러스 2x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뭐 연립해야 돼. 그치? 연립해야 되는 거고 연립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방향까지만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x인 경우를 찾는 거죠. 그럼 이 세 개의 근이 나올 건데 세 개의 근 중 하나는 0일 거고 나머지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논다면 그 알파와 베타가 a의 x좌표가 되는 거고 점 b의 x좌표가 되는 거고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고요. 되겠어요? 자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 넘어갔어요. x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x는 0이에요. x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tx에 더하기 1이 0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0인 거. 이 녀석의 두 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놓을 수 있고 그 두 실근이 점 a와 점 b의 x좌표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근데 가만 보세요. 열번덜 가만 보세요. 지금 있는 지금 y는 x 위에 있는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이라는 gt란 녀석이 결국은 이거 대 이거 아니에요? 라고 보실 수 있죠. 왜 그렇게 했어? 생각해봐 얘들아. 어차피 이 기울기가 1이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알파라는 값이 나왔을 때 요만큼의 길이는 루트 2 알파고요. 됩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베타면 요만큼의 길이는 루트 2 베타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결국 물어보는 게 뭐냐면 OA의 길이 얼마야? 루트 2 알파겠지. 그죠? OB의 길이는요. 루트 2 베타에서 루트 2 알파를 뺀 거예요. 그죠? 루트 2 베타에서 루트 2 알파를 뺀 거라고. 됐니? 그럼 어차피 루트 2를 제껴버리시면 알파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요. 그럼 결국 뭐 해주면 돼? 알파랑 베타 찾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알파랑 베타 찾아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각해소의 관계로 못 풀어요. 못 푸는 게 분모에 있는 알파가 처리가 안 돼요. 분자 정도는 뭐 합의 제곱에서 뭐 알파 베타 곱하고 빼고 이렇게 한다고 치어들어도 분모가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근해 공식을 이용하셔야 된다고 해. 이 상태에서 근해 공식을 이용하셔서 작은 게 알파 큰 게 베타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대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해 공식 이용하세요. 근해 공식 이용하셔서 알파는 뭐 베타는 뭐 라고 t에 관련된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집어넣고 마무리하면 끝입니다. 계산이 좀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풀 수 있어요. 오케이? 방향 이쪽으로 잡으세요. 정신 차리고 하나만 더 보자. 왜냐면 내가 안 볼까 했는데 너무 어려우면 안 보려고 그랬는데 14번이 신유형이거든요. 14번이 신유형인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정도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나도 좀 신선해서 이런 문제가 나올 거냐라고 물어보면 글쎄 모르겠어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런 접근을 여러분들이 지금이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경험치를 쌓는다 차원으로 한번 보도록 해요. 어려워요. 14번 어려운데 신유형이라 그냥 여러분들이 그 해설 나눠준 것만 보더라도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봤으면 합니다. 여기도 큰 가닥만 잡아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14번 보시면 다시 말하지만 신유형이라고 보셔야 돼요. AN이 일단 등차란 얘기를 해줬고요. 가에 보시면 AN의 각 항 중 자연수인 것은 A2랑 A4밖에 없어요. A2랑 A4만 자연수래요. A2랑 A4만 자연수래요. 이거 엄청나게 큰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큰 얘기예요. 생각을 해봐. 등차 수열인데 이거 두 개만 자연수래.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가 느껴지면 좋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가 느껴지면 좋습니다. 어떻게 등차 수열이야? 생각해봐. 차수가 항상 일정해. 차이가 항상 일정한데 이게 자연수가 두 개밖에 없다고? 뭘까요,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생각을 먼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차가 음수인 거야. 일단 그 생각은 해줘야 돼. 점점 작아지는 거야. 점점 작아지는 거라 어느 순간부터는 다 음수인 거지. 뭐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좀 더 0도 자연수는 아니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 공차가 자연수가 아니겠죠. 공차가 자연수였으면 자연수만큼 빠지니까 여기까지 자연수 그 다음부터 자연수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두 개만 딱 자연수잖아. 그럼 중간에 낀겨 있는 A3은 뭐야? 자연수가 아니죠. 그죠?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A3은 자연수가 아니죠. A3은 자연수 아니죠. 자연수 아니죠. 근데 A3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봐봐! A3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2분의 A2 더하기 A4로 만들어지거든요. 등차 중앙.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A2 더하기 A4가 둘 다 자연수인데 더해서 2로 나눴더니 자연수가 아닌 상황이거든? 그럼 얘가 뭐일 수밖에 없어? A랑 A4 더한 게 뭐일 수밖에 없어? 짝수여도 돼? 짝수면 2로 나눠지면서 자연수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홀수란 얘기예요. 이게 홀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껴지죠? 아, 공차가 2분의 뭐식이겠구나. 느껴지죠? 그러니까 2분의 뭐식이씩 작아지다가 그러니까 A1이 2분의 뭐식이야. 오케이? 근데 거기서 공차가 2분의 뭐식이니까 빼졌어. 마이너스야. 그래서 A2가 됐어. 얘 자연수야. 그 다음 2분의 뭐식이 뺐으니까 A3은 또 자연수가 아니야. 2분의 가 남았으니까. 그지? 그 다음 또 2분의 뭐식이 뺐으니까 A4가 자연수가 된 거야. 됐니? 그 다음부터 빼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A5까지는 일단은 자연수 아니야. 근데 여섯 번째 항부터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자연수가 돼야 되거든? 근데 아니래. 왜 그렇겠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그 얘기를 이렇게 돌아가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식이 이렇게 돌아가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차 중앙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A2랑 A4랑 A6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차 중앙을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A4는 2분의 A2 더하기 A6이거든요. 됐어요? 그럼 요거 좀 정리해 보시면 양변에 2 곱해 주시고 A2 넘어가면 이 A4에서 A2를 뺀 게 A6이에요. 이게 봐봐!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고. 봐봐, 자연수잖아. A4가 자연수인데 2배에도 자연수잖아. A2도 자연수라고 앞에서 말했잖아. 자연수끼리 뺐잖아. 그러면 얘도 자연수여야 되잖아, 원래는. 그러니까 정수였으면 정수라고 말했겠죠. 그지만 얘가 아니니까, 자연수가 아닌 거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가야 된다고요. 됐어요? 요거 오케이 돼요? 요 컨셉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깔짝 요 두 마디가 등차 수열이라는 조건을 만나면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볼게요. 나의 내용을 보시면 이번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네요. AN의 절대값과 n 플러스 3이 같대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줄까 해서 나도 해설을 잠깐 봤어요. 이거를 만족하는 n이 두 개예요. 솔직히 해설을 봤는데 해설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풀이의 접근 방식을 좀 새롭게 보여드릴게요. 생각해봐, 얘들아. 등차 수열인 거 알죠? 등차 수열은 뭐야? n에 대한 1차식이죠. 그래서 내가 전부터 말씀드린 게 뭡니까? 등차 수열은 방향성을 띠고 있다고. 일정한. 증가만 하든가 감소만 하든가. 등차 수열은 그래서 뭐야? 직선 위의 점들이야 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앞에서 이미 눈치는 깠죠? 직선이 어떤 직선이겠어? 감소하는 직선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AN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앞에 봐봐! AN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AN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됐어요? 자, 1대입 했을 때 얼마?
1 대입했을 때 얼마, 2 대입했을 때 얼마, 넌 자연수 이런 식이라고요. 점점 작아지는. 3 대입했을 때 얼마, 4 대입했을 때 얼마, 5 대입했을 때 얼마, 6 대입했을 때는 뭐 0이든지 음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계속 음수가 되는 거.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AN입니다. 표현상 함수처럼 봐서 얘를 y는 AN이라고 볼게요. 됐습니까? 그럼 얘랑 누구랑 만나는 거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녀석의 절대값 씌운 거죠. 봐봐! 원래 A6은 음수든가 0이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7, 8, 90 전부 다 음수든가 0보다 작겠죠. 그죠? 0보다 0이든가 0보다 작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그죠? 근데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워놨단 말이야. 그러면 y는 an은 이렇게 생긴 애인데 거기다 절대값을 달아놨으면 요 밑으로 내려가는 애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 기어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십니까? 절대값 씌웠으니까. 따라서 y는 절대값 an이라는 애를 만들어 본다고 치면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얘랑 누가 만나는 거죠? 얘랑 y는 n 플러스 3이 만나는 거죠. 초항은 4고 1 대입하면 4인 거고 1 대입하면 뭐 4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1씩 증가하는 애랑 만나는 거지. 그래서 교점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봐봐. y는 fx라는 애가 있고요. 얘가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고 y는 x 플러스 n이 있는 거야. x 플러스 3이 있는 거야. 이해가세요?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게 야 fx의 절대값이랑 x 플러스 3이랑 같아지는 이거인 x가 두 개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해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물론 요 x자리에 n 대입해야 돼. 자연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만 한다 라고 당위성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면 훨씬 더 풀기 쉬울 거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보다 작을 때 하나 요걸 만족시키는 두 개가 나온다면 n자리가 그지? 그러니까 하나는 6보다 작을 때 하나는 6보다 클 때일 거예요. 일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 들어가 있는 애들을 하나씩 잡아놓고 하나를 뭐 n1이라고 놓고 또 다른 하나를 n2라고 놔봤어요. 알파 베타처럼 근처럼 마치 이렇게 놔보시면 n1보다는 6이 클 거고 6보다는 n2가 클 거예요. 일 수밖에 없겠다. 그럼 여기 있는 n1은 일단 뭘까요? n1을 대입하면 그대로 이게 0보다 큰 쪽이니까 이쪽은 바로 그대로 n1 플러스 3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케이스가 갈리는 겁니다. 생각해봐. n이 자연수지. 자연수를 대입하면 자연수에 3 더하니까 자연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n자리에 대입할 수 있는 얘는 뭐밖에 없어요? 얘는 2 또는 4밖에 없어요. 왜? 얘네만 자연수라네. 그죠? 예를 들어서 A3이 6인데요. 안 돼요. 그럼 자연수가 6도 있는 거잖아. 3도 있는 거잖아. 안 됩니다. 그래서 얘 또는 얘밖에 없는 거예요. 라고 문제를 나눠놓고 푸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넘어가셔도 좀 어렵긴 할 건데 그래서 케바케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쉬운 거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만약에 n1이 2인 경우라고 생각해 두시면 자연스럽게 a, 2가 5가 됩니다. 됐죠? 그럼 a4는 어떻게 되겠어요? a4는 이 자리가 5라고 말한 거니까 2a4 빼기 5는 a6인데 a6이 0보다 작고 나갔잖아. 이게 0보다 작고 나갔잖아. 여기서 끌고 온 거예요. 이거 0보다 작고 나갔잖아. 그러면은 싹싹 넘어가면 A4는 2분의 5보다 작고 나갔죠. 근데 A4 뭐 돼야 돼요?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A랑 A4 더한 게 뭐라고? 홀수라고! 그지? 홀수라고. 근데 A가 5란 말이야. 그럼 얘는 짝수여야 되겠죠. 자, 짝수 중에 2분의 5보다 작은 거 뭐 있어요? 2밖에 없죠. 그러니까 A4는 2로 확정인 겁니다. 됐어요? 공차 나왔죠? 초항 구할 수 있겠죠? 이걸 이용해서 A1 구하시면 됩니다. 나와요. 그죠? 두 번째 케이스 n자리가 두 번째 케이스 n2가 이번에는 4인 경우 이거 좀 훨씬 더 복잡해요. 왜냐면 이렇게 한 방에 딱 이쁘게 안 잡혀. n자리가 4인 경우 즉 A2가 여 위에서 안 만나는 거고 A4가 요 정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만나는 경우 그럼 A4가 얼마가 나와요? 7 되는 거죠. A4가 7 됩니다. 이렇게 되면 A4가 7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식에다가 다시 7을 집어넣었다고 치면은 14 빼기 A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따라서 A2 자리는 1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졸랭 크네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얘가 지금 홀수가 됐죠? 더한 게 홀수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또 짝수여야 돼요. 이 자리는 또 짝수여야 돼요. 그럼 짝수 중에 14보다 크거나 같은 걸 세팅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실 수밖에 없냐면 세팅하셔야 됩니다. 세팅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2K 플러스 14라고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K 자리는 0, 1, 2, 3, 4 이런 애들 0보다 크거나 같은 의미 아닌 정수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셔서 뭘 구하면 됩니까? 생각해봐. 얘가 얘야. 그럼 A4는 7이야. 그럼 공차가 두 번 더해진 거지. 공차 구할 수 있죠. 공차가 K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야. 공차 구해주시고 아우 씨 힘들어 씨. 공차 구해주시고 얘 가지고 놀 수밖에 없어요. N2라는 애를 대입했더니 이 자리에 N2 더하기 3 나왔어를 이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공차를 가지고 요걸 만족하는 얘를 찾아보는 거지. 그 과정에서 K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의 과정을 거치면 1년의 과정을 거쳐 보셔야 돼요. 이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해설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결과적으로 K 자리는 1이 돼요. 그래서 요건 이제 내가 풀어본 결과적으로 K는 1이 되니까 요 자리가 16이 된 거잖아. 그지? 그럼 공차도 나왔겠죠. K가 1이니까. 그럼 공차 나왔으니까 그걸로다가 A1을 구하실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얘네들 더하면 답이다.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건데 이런 거 문제가 없죠. 나도 문제가 없어요. 신유형, 완전 신유형이라서. 그래서 한번 언급드리고 싶었는데 처음 도입이 좀 어려워. 그래가지고 도입 정도로 좀 자세히 설명드린 거고 뒤에는 해설 참고하세요. 지금 뭐 한도 끝도 없이 풀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 잠 좀 깨라야. 잠 좀 깨고 모의고사 하나 더 풀 거예요. 모의고사 하나 더 풀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화장실 다녀오세요. 봅시다. 2, 3점짜리 중에 지금 사회예요. 콘스탄트 사회. 2, 3점짜리 중에 지금 제일 걸리는 게 저기 각변환. 각변환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출제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3번 꼭 틀리신 분들은 점검하시고요. 따로 코멘트 할 건 없고 속도와 거리 잘 하셨고 10번도 좀 틀린 사람 있던데 스타트 끊는 것만 좀 알려드리면 요거는 스타트를 이렇게 끊어보세요. 잠깐 앞에 봅시다. 10분만 하고 마무리할 테니까 앞에 보세요. 10번 보시면 AN이 등비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10번에 시그마 어쩌고 저쩌고 해있고 루트 AK 플러스 1과 AK 플러스 3이 있단 말이야. 빼기 루트 AK 플러스 1과 AK 플러스 5가 있단 말이야. 그죠? A3 줬는데 이거 나중에 하시면 될 거고 여기서 핵심 사항이 뭐냐면 등비중앙이에요. 등비중앙. 보세요. 곱하고 있잖아. 등비 수열인데 K 플러스 1번째 것과 K 플러스 3번째 것을 곱하고 있죠. 그죠? 그럼 등비 중앙에 의해서 이 녀석은 뭐로 처리됩니까? AK 플러스 1의 제곱이죠. 등비 중앙에 의해서. 그렇잖아. AK 플러스 1과 AK 플러스 미안. K 플러스 2와 AK 플러스 3이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죠? 얘네들이 곱한 거랑 얘가 제곱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거기다 루트 씌우니까 절대값 AK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AK 플러스 1이고 AK 플러스 5가 있죠. 그럼 A에 K 플러스 1과 중간에 뭐가 있고 AK 플러스 5가 있어. 이게 등비 수열을 이룰 거니까 등비 중앙은 뭐겠어? 중앙은 첫 번째와 다섯 번째니까 더해서 반띵해봐. 그럼 K 플러스 3이 맞습니다. AK 플러스 3의 제곱이 얘네들의 곱과 같을 거란 말이야. 즉 이 자리는 또 마찬가지로 A의 K 플러스 3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제곱하고 루트 씌운 거니까 절대값 씌워놓고 싹 전개해 주시면 마무리는 소거형이 될 거예요. 나열해 보시면. 그럼 중간에 싹 사라지고 정리하면 마무리. 그 다음 해보시면 풀릴 겁니다. 할 만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등비 중앙 정도는 메모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또 볼게 4번도 댐볐다가 틀린 사람들이 있던데 4번을 틀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생각엔 이유 같거든. F가 연속이란 말이 없어요. 그죠? 문제를 보세요. F가 연속이란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G가 연속이에요. 그럼 F의 연속성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G의 연속성을 따지라는 문제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건 뭐야? G1이랑 G 리미트 X를 1 마이너스로 보냈을 때랑 1 마이너스로 보냈을 때랑 G1 플러스 보냈을 때랑 얘네들이 같다라는 걸 체크하셔야죠. 됐습니까? 실제로 한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함수값은 체크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1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함수값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에 리미트 요거 체크해 볼게요. 요거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 gx를 체크한다고 치면 f의 1-가 되는 거겠죠. 그죠? 리미트 생략하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k-2가 있고 그 다음이 원래는 1-가 대입된다고 그러면 여기가 2-긴 한데요. 그죠?
우리가 이 마이너스를 대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기함수임을 이용해서 뭘로 합니까? 0 마이너스로 체크해서 푸시면 되겠죠. 이 자리는 리미트 이 자리를 0 마이너스로 생각하셔서 푸시면 되겠다. 0 마이너스니까 위에 식에다가 0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얘는요 1 마이너스니까 아래 식에다가 1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 4 되겠죠? 그죠? 요거는 뭐 변함이 없을 테니까 k 마이너스 2일 테고 f 0 마이너스는 얼마예요? 0 대입했으니까 k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또 곱한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좌극한인 거고 1로에 1로에 우극한은 얼마겠어요? 우극한은 여기 f에 1 플러스 됐겠죠? 1 플러스니까 다른 식입니다. 밑에 식 밑에 식에다가 넣고 싶은 건데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1 플러스가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뭘로 바꿔요,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1 플러스긴 한데 실제로 계산으로 넘어가면 1보다 작은 거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로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 뒤에 있는 건 k 마이너스 2가 있고 f에 여기다가 1 플러스 집어넣을 건데 그러면 2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2 플러스를 못 넣죠. 그러니까 얘 뭘로 체크한다? 0 플러스로 체크하는 겁니다. 그죠? 0 플러스 체크할 거예요. 0 플러스로 체크할 겁니다. 0 플러스로 체크한다고 치면 1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1 플러스야. 저기다가 위에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때려 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긴 마이너스 1 때려 넣어서 2 플러스 k? 그죠? 이 자리 2 플러스 k가 될 거고 위에 식에다 집어넣었으니까 이 자리 2 플러스 k 될 거고 k 마이너스 2 그대로 있고 0 플러스는 뭡니까? 0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죠. 그럼 아래식에 0 대입한 거가 되겠다. 그래서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같아야죠. k 값 나왔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봐도 잘 속을 만해. 왜냐면은 f가 딱 보더라도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고, 그지? 밑에서 1에서 연속이라는 표현이 있어. 그러니까 마치 fx가 연속인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다. 근데 문제에서는 f에 대한 연속성을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g에 대해서 푸시는 게 핵심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푸시면 풀릴 겁니다. 12번은 풀어줄까 했는데 이것도 좀 빡세더라고. 빡센데 도입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12번. 도입 정도만 보여드리면 12번, 13번까지만 좀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5분만. 자, fx가 12번입니다. fx가 사인의 2x 플러스 5분의 파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f세타 곱하기 f의 20분의 13파이는 코사인 10분의 17파이래요. 요거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답 나와요.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이 자리가 f의 20분의 13파이를 실제로 집어넣어 보시면 바로 계산이 돼서 요거가 사인의 10분의 15파이, 즉 사인 2분의 3파이가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1 됩니다. 오케이? 그럼 결국은 문제가 뭘 요구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f세타가 얘임을 처리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f세타, 마이너스 사인의 2세타 플러스 5분의 파이가 누구랑 똑같다? 코사인의 10분의 17파이랑 똑같다. 근데 사인, 코사인 다르면 계산하기가 불편하거든. 그래서 이걸 사인으로 고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얘를 고치긴 힘드니까 미지수 때문에. 그죠? 어떻게 고칠 것이냐? 사인, 코사인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변환인데 또 들어가는 거야, 각변환이. 그지? 어떻게 생각해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 코사인 자리를 2분의 파이에다가 얼마 더한 녀석 정도로 생각을 하자고. 근데 실제로 2분의 파이라는 게 10분의 5파이잖아요. 그럼 10분의 5파이에서 10분의 12파이가 더해진 거죠. 즉 이 자리에 10분의 12파이 더했다고 치면 똑같은 식이죠. 그럼 이제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인 셈 치고 이 녀석을 마이너스 사인으로 고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10분의 12파이가 5분의 6파이니까 마이너스 떨어놓고 생각해보면 결국은 사인의 2세타 플러스 5분의 파이가 사인의 5분의 6파이가 된 거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5분의 6파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인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시면 추울렁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y는 이 위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y는 이런 애가 지나가. y는 5분의 사인 5분의 6파이가 있는 거지. 실제로 5분의 6파이면 이 자리가 0이고 이 자리가 파이였을 테니까 이 정도가 5분의 6파이거든요. 5분의 6파이를 대입했을 때의 y좌표. 됐습니까? 그럼 그거랑 같아지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럼 여기가 2파이잖아. 근데 대칭성에 의하면 요만큼이 파이에서 5분의 6파이까지니까 5분의 파이만 하는 거거든요. 특수각이 아니야. 대칭성을 이용 안 하면 뭔지 못 풀어요.
특수각이 아니라서. 그럼 2파이에서 5분의 6, 5분의 파이를 뺀 거만큼 해주시면 여기는 5분의 11파이 모르는 애들 나오겠죠. 그지? 그러니까 얘가 5분의 11파이 같은 게 되면 된다고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5분의 6파이여도 되고요. 이 자리가 5분의 11파이 같은 게 돼도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문제가 풀려요. 되겠습니까? 또 있죠, 이런 애들. 또 있죠. 여기에서 주기만큼, 2파이만큼 더 더한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세타를 잡아주셔라. 그럼 세타가 쭈르륵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서 작은 것부터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세 개가 내 계산으로는 2분의 파이, 5분의 4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하면.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세요. 그럼 답 나와요.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 13번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13번 보시면 m자리가 6보다 크고 7보다 작대라고 되어 있고 fx는 x와 fx는 x-m이 실근 두 개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fx가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래요. 그럼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y는 x-m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뭐, 그죠? y는 x-m 이렇게 지나가서 아 이렇게 접하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점 두 개씩 나오지 이러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풀라니까 안 풀려. 그래서 밑에를 봤더니 문제에서 결국 물어보는 게 뭐냐면 gx가 fx에서 x 뺀 거에다가 n 더하고 절대값 씌운대. 그러니까 절대값은 나중에 생각하면 돼. 일단 절대값을 씌우는 건 밑에 쪽에 내려가 있는 게 접어 올라가 생각하는 거잖아. 한 번에 생각하지 말라고.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이것만 생각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 fx에서 n을 더하는 게 아니라 fx x를 뺀 다음에 n을 더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우리는 주된 함수로 fx를 잡는 게 아니라 fx 빼기 x를 잡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위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도 매우 좋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이걸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x를 넘겨봐. 그럼 fx 빼기 x는 0이다. 그러니까 실근 두 개란 얘기지. fx 빼기 x는 마이너스 m도 실근 두 개란 얘기지. 그럼 우리는 y는 fx를 아까처럼 그려놓고 판단할 게 아니라 이 문제에 적합하게 바꾸려면 y는 fx 빼기 x라는 오케이? 요 덩어리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를 상상하시는 게 문제 풀기에 용이하겠다라는 거죠. 그잖아. 만약 여러분들이 y는 fx 빼기 x라는 그래프의 개형이 나오면 거기서 n만큼 위아래로 평행 이동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직관적이지 않나? 그치? 생각해보세요. 얘가 0과 교점 두 개예요. 실근 두 개예요. 즉 x축이랑 접한다는 얘기죠. 또한 y는 마이너스 m과 m자리 6과 7 사이 값인데 접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픽스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픽스되는 거야.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되고. 됐습니까? 이게 y는 fx 빼기 x라는 그래프의 개형이 되는 거고 이 자리가 0인지 이 자리가 0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극대값 0이야. 그지? 극소값 어디야?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가 y는 마이너스 m일 거기 때문에 극소값 마이너스 m이야 라고 정해놓고 들어갈 수 있다고. 다시 이 상황에서는 극대값 얼마? 극대값 0이고 이 상황에서는 극소값 얼마야? 마이너스 m이야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 근데 여기서 한 칸 올라가면 극대값 1이 되는 거죠. n칸 올라가면 극대값 n 되는 거죠. 물론 n값이 조금밖에 안 올라가면 절대값 씌울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게 접어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칸만 올렸다고 치자. n자리가 1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자. n자리가 1인 경우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이해가세요?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절대값 씌울 거니까 gx는 실제로 이렇게 됐을 거예요. 통 돼 있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극대값을 갖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될 거고요. 여기도 극대가 될 테니까. 실제로 극대값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극대값은 1이랑 왜냐면 0이었는데 한 칸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원래 얘가 마이너스 m이었는데 한 칸 올라갔으니까 원래 이 자리가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지. 근데 그게 절대값 씌웠으니까 올라가면서 부호 반대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극대값 말할 수 있다고. 요걸 베이스로 푸는 문제인 거예요. 되겠어요? 도입만 했습니다. 사실 지금 내가 말한 게 이 문제 풀이의 한 20% 30%밖에 안 돼요. 도입. 오케이? 나머지 풀이도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해설을 보시면 그래도 이해가 갈 겁니다. 안 되면 다음 시간 갖고 와서 질문해 주시고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좀 시간이 많았으면 좋았는데. 네.